이번에는 좀 뭔가 시장 캐릭터 페어에 관련된 내용들, 향후에 이제 올해는 아마 캐릭터 페어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7월 달에. 그리고 대신 이제 뭐 내년에 하거나 아니면 뭐 상황이 좋아져서 올 뭐 연말에 또 겨울에 뭐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뭐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동안 이제 캐릭터 페어를 하면서 좋았던 것들, 이거 여기는 참 잘 구성했고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로서 페어를 잘 활용하는구나 라고 이제 여겨졌던 곳들 몇 군데, 몇 가지 원리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보통 이제 캐릭터 페어를 하면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커다란 부스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이제 개인 작가, 디자인을 가지고 작게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기업이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기 때문에 작은 부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이제 연출들이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제일 이제 아쉬웠던 것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 벽체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벽이라고 그러죠. 뒤에 이제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면으로 만들어서 다 대부분 이제 목조 공사를 하거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죠. 근데 저 벽체는 그 한 3박 4일, 4박 5일 정도 한번 쓰고 나서 다 버리게 되죠. 다시 뭐 사무실에 갖고 가거나 다시 쓴다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매년 그 비용이 나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캐릭터 페어 같은 경우는 뭐 코엑스에서 열리지만 뭐 광주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전시회 갈 때마다 매번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가벽을 이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부스에 들어갈 경우는 벽에 이제 거는 것들만 보통 연출을 하시면 되겠지만, 우선 규모가 있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기업들은 참 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돈을 그만큼 쓴 만큼 소비자들한테 과연 어필이 많이 될까? 저 인테리어가 효과가 있을까? 보통 이런 것들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서 디자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라이센싱을 담당하시는 분의 어떤 관점에서 연출을 한다면은 다소 좀 다른 어떤 생각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벽은 가급적이면은 철제로 된 조립식 집기가 있습니다. 예, 그걸 초기에 구매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거를 저는 구매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프레임하고 어떤 프레임 길다란 봉들이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이런 벽체에 연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는데 대부분 선반으로 좀 구성을 하시거나 행거로 구성하시고, 저는 유리를 넣고 하는 진열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 벽에다가 위에 이렇게 디자인한 조형물 같은 거는 현수막을 출력해서 붙이더라도 비용 차이가 많이 안 날 것이고요. 그리고 유리막이 갇혀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랬었어요. 제가 뭐 정확히 뭐 데이터를 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것들을 어떤 분께 물어봤더니 집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판매도 하면서 만져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 차라리 집어가는 게 좀 약간 두렵거나 한다면은, 우리 스마트폰 전시장 같은 데 가보면 왜 와이어로 해갖고선 정말로 뭐 니퍼나 절단기가 없으면 뽑아가지 못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해놓고 직접 만져보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 좋다라고. 자, 그건 이제 고객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거래처가 왔을 때 사실은 여기서 어떤 상담이 크게 이루어진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비즈니스 데이가 있고 또 일반 고객들한테 공개하는 데이가 있는데 이 1년에 한 번 하는 곳에 와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연출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샘플이나 뭐 특히 뭐 봉제 인형 많이 활용도 하시고 샘플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제가 그 권장해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는 벽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헬로키티 같이 아니면은 뭐 디즈니 같이 워너 브라더스 같이 기타 등등 이것들이 라이센싱을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할인정의 매장 모습을 여러분이 꼭 연출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 잘 돼 있죠. 그 볼벽 그 선반해 갖고도 다양한 기성품들과 콜라보도 되어 있고 연출도 되어 있고 예. 뭐 바람직한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만져볼 수 있게끔 되게 연출되어 있고 예, 여기는 뭐 페이퍼 토이 위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 개인 작가분들께는 제가 뭐 반복적입니다. 항상 이제 귀에 닳도록 얘기를 해야겠죠. 다이소 가셔서 내가 캐릭터를 붙이고 싶은 상품들을 한 10만 원치 사와라. 아니면 20만 원치 정도는 구매를 해라. 대신 카테고리를 반드시 집중해라.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제가 제일 뭡니까 그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머그컵. 예, 아무리 갖다 놔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FRP 그 무겁고 굉장히 그 제작 비용이 비싸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에어바운스라고 그러죠. 밑에 환풍기가 돌아가고 바람 불어서 들어가는 뭐 탈인형 형태도 요즘 나오기도 하고 100만 원 내외에서 보통 제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에어바운스를 만드실 것을 고려하실 경우는 최대한 크게 해서 연출을 시켜라. 사람보다는 기본적으로 커야 됩니다. 한 1.9m에서 약 한 2m 내외. 너무 크면 또 부스 안에 꽉 차갖고 사람들이 그 동선이나 이런 것도 방해되기 때문에 연출을 못하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징성 때문이죠. 그걸 가지고 뭐 캐릭터를 더 적극 홍보한다? 예, 그렇게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단 캐릭터 형태를 좀 알려고 부각시키는 데는 에어반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 키보다 작게 하지 않습니까? 옆에 가서 찍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진을. 사람들이 사진 찍게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어디다 자기 SNS에 올리겠죠. 그러면 내 캐릭터가 노출이 되겠죠. 그런데 에어반스를 했는데 그 캐릭터 이름이 없어요. 그럼 또 사실 무용지물이죠. 예. 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알려질 만한 소스도 없고 이름표라도 하나 달아주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연출하는 것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뭐 그 기업에 계신 분이 그 원단 위주의 나염 찍어서 했던 것도 보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가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캐릭터 페어 이제 작가분들이 보통 연출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그컵이나 작은 피규어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오히려 작고 비용이 크고 효과는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까 다이소 상품으로 준비해서 연출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도 절약이 되실 거고요. 상품 완성도도 뛰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렸는데 오셔갖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그림은 여기 나오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전 나왔으라고 보는데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들을 간혹 많이 보게 되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누가 혹시 내 캐릭터를 라이센싱 하고 싶어서 물어봐도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작가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함에 개성 있게 많이들 연출하시는데
연락처와 그다음에 홈페이지 주소들, 이게 그 명함이 일반 여러분들보다 어린 학생들한테 주고 줄 내용이 아니고 뭔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할 사람들이 보통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뭐 본인의 홈페이지나 카페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써놓으시긴 하는데 어, 뭐 이메일 주소까지. 근데 연락처를 아예 안 남겨놓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러면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오신 건가? 아니면 작가로 하고 오신 건가? 이렇게 선입견을 저 같은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부탁인데, 글자를 최소한 너무 작게 하시면 안 좋습니다. 최소한 본인의 뭐 예명이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좀 크게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한쪽 면에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가 담기도록. 그게 대부분 가게 되면 명함표에 꽂히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그 거래하시는 분들의 잠재적인 거래처에. 근데 양면으로 해 그걸 정보를 나눠 놓으면은 귀찮아서 연락을 건너뛰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한쪽 면에 내 캐릭터의 이미지와 연락처, 문의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놓으신 것들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이니까 디자인적으로 명함을 보시면 안 되고요. 명함은 반드시 정보 전달의 매체로서 바라보시고 가지고 나오셔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주지 마시고요. 예, 뭔가 상담을 할 것 같은 그 제조사 분들께 꼭 드리길 권장드리고, 뭐 스티커 나눠주거나 엽서 나눠주는 거, 그거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분들이 그 내 옆에 부스에서 받아가시고 저기도 받아가시고 내 캐릭터의 어떤 매출에 인지도에 기여가 되느냐? 그렇게 크게 기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정말로 시간이 남고 하실 경우는 그냥 소비자들에게 어떤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본인이 영상을 하나 좀 동의를 구하시고 같이 내 SNS에 올릴 영상을 찍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면 내가 무료로 캐리케이처를 그려줄게 라고 해서 그것도 얼굴을 완전히 나오지 않아도 되죠. 아니면 라이브로 하셔도 좋고요. 뭐 유튜브 라이브가 됐던. 그래갖고 내가 이만큼 그 사람들에게 내 캐릭터가 사랑받고 있어. 뭐 이 정도를 어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본인 얼굴을 내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본인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죠. 예, 뭐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연출을 어, 하시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그 상품 판매를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전시만 해놓고 상담 중심으로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부스에 가보면은 부스 규모가 클 경우는 다양한 상품군을 이렇게 연출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권해드린 건, 여기 딱 왔을 때 좀 특화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먼저 이루시는 게 좋다라고 저 권해드려요. 가방이면 가방, 인형이면 인형,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제품이면 제품으로 해갖고, 그렇지 않고 옷 조금, 가방 조금, 그다음에 뭐 시계 조금, 그다음에 뭐 다른 인형 조금 이렇게 오면요, 임팩트가 되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라이센싱이 좀 있는 기업에 계신 분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라이센싱들의 기업들의 그 상품들 내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같이 갖고 나오셔서 연출을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대신 내 캐릭터가 몰려있는 곳은 그 중심에 갈 수 있게끔, 또는 아니면 라이센시 기업들과 함께 공동 부스로 이루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라이센싱 기업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그 제품을 팔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그 라이센싱을 하시는 기업분들은 내 제품 파는데 거긴 꼭 들러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셔서 보시게끔 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캐릭터 페어를 제가 쭉 다녀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원리들만 나열을 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부스 하나씩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던 게 있었어요. 요런 부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여기 부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전시회가 없는데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 예전 영상들을 좀 모아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사무실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좀 일정 제품들, 그동안 라이센싱 했던 제품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나요? 앞으로 그 준비되어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아주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그 스마트폰만 가지고선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그 요즘 이제 가서 이렇게 상담하기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셔서 현장에 그 기업들한테 개별적으로 메일을 좀 보내십사. 예. 그러니까 이런 전시회 때는 나만 영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업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저울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캐릭터가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메이저급 0.1%에 들어오는 캐릭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옆에 가수를 치면 나는 이제 뭔가 밴드를 시작하고 뭔가 노래를 부르려고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데, 저기 벌써 BTS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예. 거기에 같이 어, 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같이 부스비를 내고 같이 시간을 내고 나오셨는데 그 가끔씩은 들러리가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이제 자칭 그 위로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면서 그래도 손님들이 몇 명 왔다, 몇백 명이 왔다. 그다음에 우리 회원이 몇 명이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포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리포터를 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 페어 와서 그 비용을 썼다. 그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지? 예,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지역에 있는 한 개 초등학교에 가서 뭐 허락이 되는 범위 내에서 뭔가 다른 이벤트를 하고 학생들이 좋게끔 해서 현장에서 회원가입하게 하는 게 수적으로는 더 내 핵심 타겟층에게 맞는 그런 마케팅이 아닌가. 지금도 현장에서 진짜 소비자들, 나와 직접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과 그 이벤트를 벌이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채널들도 많아졌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 궁금하시면은 그 뭐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딱 보고 뭐 몇 가지 꼭 이걸 하라 저걸 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회사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그동안 보아왔던 것들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아이디어는 참 좋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던 경우도 제가 보아왔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게 또 제가 오히려 반대를 했던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그 참고하셔서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뭐돈 드는 그 너무 또 과하게 하면은 공짜로 제가 해드릴 수는 없겠죠. 네, 그냥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은 충분히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